안녕하세요.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보험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고, 보험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계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을 한다면 보험을 해약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을 해약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회생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이른바 가용소득으로 채무자의 이른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면 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험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특별한 사정인지를 살펴보면, 법원의 보존공고에서 채무자의 월 변제금에 비하여 채무자의 월 납입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월 변제금을 상승시키라고 하는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지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대응하여 나가면 됩니다. 신청인의 채권자 내역을 검토하다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에는 크게 약관대출과 신용대출 두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출인데, 이는 대출, 즉 소비대체가 아니라 보험금이나 보험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미리 준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채권자가 아니어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있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금액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대출로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신용대출은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있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는 채권액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대출의 종류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재산 목록에서의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보험해약환급금이 누구의 권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상정될 수 있는 당사자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고, 사람의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험사고로 한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객체로 보는 피보험자, 사람의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인 보험수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해약환급금은 보험이 해약, 즉 해지될 경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보험계약자로 된 보험해약환급금만이 이른바 청산가치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약관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약관대출금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금액만이 재산 목록에 있어서 청산가치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약관대출을 받은 보험 이에 다른 보험에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재산 목록에 있어서 청산가치로 반영하면 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해약환급금과는 무관하므로 보험이 있는 경우 모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중 보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해약환급금을 재산 목록에 있어서 청산가치로 반영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가 신청인에게 신용대출을 하여 주고 난 다음
개시결정이 나자 신청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해약환급금과 신용대출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보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잘못된 답변을 하여 질문을 올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해당 대리인 사무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해약환급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사도 상계가 불가능하므로 보험사가 이의신청서를 통해서 신청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답변서를 내면 보험사에서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에 따라 자신들이 보험계약에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에 따라 채무자가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감옥에서 규정한 해약 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상계가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보험사의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른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는 보험의 개시결정 후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신청인이 보험계약을 스스로 해지하고 신용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상계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계가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질병, 상해 등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고, 특히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로만 생활을 해야 하기에 몸이 아프기라도 한다면 병원비 지출로 개인회생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정성 보험의 실비변상적 금액,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실비변상적 금액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압류금지 채권은 상계도 금지되므로 신청인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장성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회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대출금 채권과 신청인의 해약환급금 사이에 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응할 필요가 없고, 사실 위와 같은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이나 실무에서 법원에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므로 보험사가 위와 같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절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향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압류금지 범위에서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도 상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파산에 있어서 보험해약환급금의 경우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경우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는 파산재단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관계인은 압류금지 범위를 넘어서는 보험을 제외하고
보험 계약을 해지한 다음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여 파산 절차 비용,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파산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많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기에 실비보험의 경우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보험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압류금지 보험해약 환급금을 넘어서는 보험해약 환급금 중 유지를 원하는 보험의 보험해약 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파산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보험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해야 한다고 무조건 보험 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료를 잘 납입하면 보험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보다 보면 보험사가 이의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야 된다고 대리인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질문이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법원이 인정해주는 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쉬운 것이 아니고, 파산을 하신 분들은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비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 더 이상 개인회생의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고, 파산 및 면책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병원비를 부담하여 또다시 빚의 악순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경우 이에 꼭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보존 공고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